자, 국민의힘 경선 소식도 알아봐야겠죠. 국민의힘 경선 버스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. 2차 컷오프 결과 나왔습니다. 윤석열, 홍준표, 유승민, 원희룡 네 후보가 올라왔는데요. 예비 후보들이 내가 다 1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당에서 이 컷오프 결과 이 몇 %를 받았는지를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요. 윤석열 후보 측에 또 우리 청년 특보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. 4% 넘게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당에서는 아니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. 이 해프닝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? 글쎄요. 일단 당 입장에서는 정확한 수치나 순위가 공개되는 것 자체를 좀 꺼려할 수밖에 없죠. 당원 당규상 이 수치까지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순위를 공개한 여러 언론사들이 있습니다. 조선일보도 있고요. MBC 같은 경우도 순위를 공개했는데 네. 선관위에 문의해본 결과 당내 여론조사뿐만이 아니라 당원 투표를 합산한 이 종합 순위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을 얻어서 그래도 공신력 있는 언론사들이 순위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 순위 자체는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당내외에서 유력하게 관측하는 것 같고요. 다만 구체적인 수치, 그게 4%이건 6%이건 10%이건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당 지도부가 꺼려하는 측면이 있다면 이제 와서 그걸 더 문제 삼기보다는 남은 한 달 동안 본 경선에 집중해서 각자 지지하는 후보의 압승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또 올바른 태도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네, 이제 신경전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. 홍준표 의원은 SNS를 통해서 범죄 공동체 아니냐 윤석열 전 총장을 비판하기도 했어요. 자,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 측은요, 홍 선배님 하면서 우리 깐부 아닌가요? 라는 글을 썼더라고요. 깐부라는 거는 이제 동지를 뜻하는 마리의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런 것을 이제 인용한 것 같은데 섭섭함을 얘기한 거겠죠. 이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의원이 깐부는 동지입니다. 라면서 동지는 동지를 음해하지 않습니다. 이런 글을 이제 올렸어요. 교수님과 한 걸음 좀 물러선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? 어느 정도 정리를 하려는 의미는 좀 느껴지는데 본질은 여전히 긴장 관계를 유지되고 네.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러니까 범죄 공동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에게는 좀 아팠다. 그러니 우리 깐부인데 왜 이런 단어를 쓰느냐 이런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래 깐부면 근데 어떻게 그 과거 이제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 만남 그 과정 속에서 홍준표 캠프의 어떤 한 명이 거기 있었다는 그런 어떤 음해를 할 수가 있느냐. 그리고 지금 조사 결과도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조사 결과도 사실관계 아닌 것을 거기에 특보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이 맞는 거냐. 그러니까 동지랑은 음해하면 안 되는 것이다.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더 이상은 이제 음해하지 않는다면 나는 깐부로 인정을 해주겠다. 이 정도의 어떤 정리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그런데요,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자들은 민주당 지지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내부 투쟁이나 내부 싸움이 격화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. 왜냐하면 친박과 비박, 그 이전에는 친이와 친박이었죠. 이렇게 계파가 갈라져서 10년 가까이 내용을 겪었고 그 내용의 결과로 정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당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이 그릇이 넓은 모습, 포용하는 모습, 먼저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본경선 50%에 해당하는 당원 투표 표심에 저는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고요. 그렇기 때문에 1위 후보를 때리는 게 2등 후보, 3등 후보의 전략이라 할지라도 이 같은 당원들의 민심을, 당심을 고려했을 때 손을 잡는 모습을 먼저 어느 후보가 보여주느냐, 이게 저는 본 경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심을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민주당 경선에서도 이낙연 후보도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네거티브를 계속했습니다. 이 같은 네거티브 전략이 과연 이낙연 후보 측에게 득이 되었는가를 국민의힘의 다른 후보들도 반면교사나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네, 윤석열 후보 캠프의 청년 특보의 한마디를 들었습니다. 자, 지금 보면 이렇게 된 겁니다. 국민의힘의 마지막 3차 경선 컷오프 남기고 있습니다. 다음 달 5일인데요. 저희가 준비한 화면 한번 보시죠. 자, 1차 컷오프에서는 당원 20에 국민 여론 80. 자, 2차 컷오프에서는 당원 30에 국민 여론 70. 그리고 3차에서는 당원, 국민 여론은 봉선 경쟁력 질문이 될 것이다.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어떻게 자세히 세부 질문을 짤지는 남겨두고 있다고 하네요. 그래서 하여튼 정해진 건 이겁니다. 50%에서 50%. 이렇게 당심이 더 많이 커졌습니다.
자, 이제부터는 우리 배종찬 소장님 네. 또 주력 분야이기 때문에 배종찬 소장님께 좀 많이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각 캠프의 셈법이 다를 것 같아요. 당심이 더 많이 높아진 것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저희가 준비한 이 여론조사 지지율 표를 좀 보시죠. 처음에 네. 준비한 건 이겁니다. 여야 전체 지지율을 보면 윤 전 총장과 홍 의원 어떻습니까? 오차 범위 내 차이는 접전을 아니죠. 보이고 있는데 네. 이런 건 누구한테 유리하다고 봐야 됩니까? 이 50대 50의 다- 이 상황이라면. 다자 대결에서도 지금 홍준표 후보가 많이 쫓아간 결과거든요. 그런데 50대 50으로 반영된다면 결과적으로는 국힘 윤이냐 또 국힘 홍이냐 이 대결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당원 50%또 본선 경쟁력 50%이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도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 지지가 더 중요해지거든요.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가장 중요하다. 그렇다면 우리 지금 화면 보여줄 수 있으시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율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보다 더 높게 나타나거든요. 네. 네. 10%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요. 그러니까 최종 경선의 경선 룰, 게임의 룰만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더 유리한 거죠. 지금 상황으로서는. 그러니까요. 네. 한참 쫓아가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한 달여 뒤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 경쟁력을 더 이제 이 갖춰 갈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더 그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진영 후보만 놓고 물어보면은 또 여기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응답자까지 포함을 할 때는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는 결과가 또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선 경쟁력 질문이 아니라 그냥 자기 대선 후보로 보수 진영 후보, 국민의힘 후보만 놓고 누가 적합한지를 물어봤다면 홍준표 후보가 더 유리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. 근데 이제 본선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가장 중요해졌다. 이것이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만 더 보면 20대와 30대 그러니까 20대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더 많이 지지를 얻습니다. 또 60대 이상은 윤석열 후보가 더 지지를 많이 얻는데 자 지금 최종 경선의 룰을 보면은 20대와 60대 이상, 60대 이상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. 네.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난 재보궐선거 이후에 20대, 30대 당원들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거예요. 네. 이들이 이번 당원 투표에는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. 이건 또 홍준표 후보에게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윤석열 후보나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 나온 발언은 가짜 당원이 많아요. 이런 이야기를 한 거는 새로 당원이 되면서 당비를 뭐 1, 2개월 내고 난 이후부터 이제 투표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. 신규 당원이 지금 이준석 대표 선출 이후에 20만 명이 넘어섰다 이렇게 그러니까요. 얘기했거든요.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캐스팅 보터가 될 수 20대, 있다. 20대 이제 30대고 이들이 이제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었던 지지층들이기 때문에 변화를 또 모색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들이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는 홍준표 후보일 수도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나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는 이거 가짜 당원 아니에요. 이런 이제 우려 섞인 또 전략적 발언이 나왔는데 그래도 종합적으로 보면 이 본선 경쟁 전투력은 상당히 홍준표 후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게임의 룰만 보면 윤석열 후보가 유리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한 달여 뒤에 전개되느냐 네.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. 네. 네, 여론의 흐름은 자 저희가 집중해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4명으로 이제 압축이 됐고 그들의 주말 행보도 하나하나 다 전략적으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좀 보면은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TK를 간다라고 하고요. 원희룡 후보 또 유승민 후보는 호남을 공략을 한다라고 합니다. 최근에 이제 왕자 뭐 관련 무속 논란이 있었던 윤석열 후보는 교회를 방문했다라고 해요, 교수님. 뭐 어떤 전략들이 좀 숨어져 있는 겁니까?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인상적인 건 윤석열 후보가 교회를 갔다는 것이죠. 그 부분은 이제 사실 보수층에서 아주 중요한 지지층 중에 한 부분이 사실은 교회거든요.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 무속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본능적인 거리를 두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왕자라든가 또 네. 주변에 무속인들이 뭐 이렇게 교류가 있었다 뭐 이런 의혹들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씻어내지 않는 한은 사실상 이번에 굉장히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.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이제 그러한 어떤 계산 속에서 행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자 마지막 순서로 국민의힘 내부 이야기 해봤고요.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